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공급망 관리의 운영 시스템, 공급망 운영 프로세스와 공급망 거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이고요. 앞으로 한두 강만 더 하면 SCM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공급망 운영 참고 모델 프로세스 SCOR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요. 시험은 이 SCOR이라는 자체가 시험 문제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 SCOR이라는 것은 5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획, 조달, 생산, 배송, 반품. 자, 우리가 처음에 SCM을 먼저 배웠을 때 SCM의 모델 모습이 있었죠. 조달부터 생산, 그 다음에 배송, 그리고 반품에 이르는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SCM의 모습이라 했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계획 전, 이 조달 전에 뭐가 계획이 더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수요와 공급을 미리 계획하는 단계고요. 모든 공장의 제품에 대한 공급자 평가, 수요 우선순위, 재고 계획, 분배 요구량 파악 등등, 그러니까 사전 계획들을 갖다가 내가 아는 거예요. 계략적 능력도 파악해야 되고, 우리 생산 계획 일정, 자재 조달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현재 요구는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부족한 수량은 얼마만큼인지 이걸 미리 알아야 되겠죠. 이 사전 작업을 우리가 계획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조달부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부족한 수량도 알았고 필요한 일정도 알았고 계획도 세웠으니 원재료 공급과 관련된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조달처를 개발하고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조달 기반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달처를 개발할 때는 조달 입고, 검사, 보관, 그 다음에 조달 계약, 지불, 납입, 수송, 자재의 품질, 공급자 검증, 지도 등등등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조달까지 이루어졌다, 원재료 조달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산은 조달된 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제조 기반 시설의 관리, 제품 품질 검사와 생산 현장 현황 작업 스케줄 관리,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설비, 기계 등의 제조 기반 시설을 관리하고 제품 품질 검사, 생산 현황 작업 스케줄 관리 등등이 일정 조정이죠.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지고 나선 배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배송을 입력할 때는 주문, 고객 정보관리, 주문 발송, 제품 포장, 보관, 발송, 창고 관리, 배송 기반 구조 관리라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포장, 보관, 발송한다 이렇게 되겠죠. 발송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발송 일정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창고에 관리해야 되겠고, 이런 거 활동이 여기에 모두 들어간다. 고객에게 여기서 소비자에게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소비자에게 이동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뭐가 된다? 반품이 이루어집니다. 원재료의 회수, 고객에게 완제품의 회수, 영수증 관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5개 구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SCOR이라고 부른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5개 구조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어요. 순서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었고요. 다음 중 SCOR의 모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공급망 운영 프로세스를 지나고 나면 어떤 교과서를 보든지 간에 시험 ERP 물류 2급 교과서에서는 공급망 거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 거점은 내용이 좀 많아서 구분해서 할 거고요. 오늘 공급망 거점의 시작을 열고요. 아마 내일 다시 종강을 하게 될 거예요. 공급망 거점이 좀 길어서 그래요. 자, 공급망이라는 건 뭐냐면 생산 거점이 여기서 포함이 되는 거죠. 예측된 수요와 고객의 주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하는 생산 시설을 의미합니다. 물류 거점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배송 효율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제반 물류 시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공급망 물류 거점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공급망 물류 거점의 기능은 장기적으로
보강과 공급 수요, 즉 수요와 공급의 완충 역할. 언제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언제는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을 맞춰서 하면 안 돼요. 즉 우리 공급망이라는 그 창고 보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관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고 줄어날 때 이 완충 역할을 해서 언제는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를 보완해주고 공급이 많아지면 그걸 보관해주고 그 중간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물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그 다음에 주문의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집화, 배송 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운송 및 절감을 위한 중개기지. 중간에 있으면 중개기지로서 거기서 보관도 하고 필요하면 보내주다 보니까 운송 및 절감이 되겠죠. 유통 가공 및 조립 기능을 한다. 제가 옛날에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때도 유통 가공이라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냉동식품에 보면은 1+1 이렇게 테이프로 엮잖아요. 스티커로. 그런 것도 다 물류센터 하는 거고요. 아마 음료수 사시다 보면 그 1.5리터 두 개가 엮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고리 같은 걸로 엮어주죠. 그 고리 엮는 것도 물류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통 가공 활동이라고 불러요. 새로 연결되는 순간에 1+1으로 묶이는 순간에 걔는 새로운 제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품질 수량 확인을 위한 검품 및 선별 기능. 그쵸?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검품 활동을 잘해야 그 안에 불량 물건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시 역할로서 판매 전지 기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은 공급망 거점에서 하는 기능입니다. 물류 거점의 기능이고요. 고려사항도 여러 개가 있어요. 검토 지표에서 보시면 고려사항에 보시면 고객 서비스 지표와 물류 비용 지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고객 서비스 지표. 이전에 제가 지금 중간에 한 장을 안 만든 것 같아요. 공급망 물류 거점 구축 시 고려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걸 찾았거든요. 고려사항 한 장을 안 만든 것 같은데, 자, 위에 물류 거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만들면 안 돼요. 공급망 물류 거점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주량과 재고량이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고 안전재고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거점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점이 적당하면 좋은데 거점이 많아지면 비용도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가 생겨요. 물류 거점 수를 결정할 때는 총비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생기는 거죠. 사이사이에. 그래서 뭐 질적인 고려사항도 우리가 고려도 해줘야 됩니다. 고객 만족이라든가. 이 고객 만족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들 거점이 많아지면 서비스가 높아져요. 그죠? 서비스가 높아지고요. 대신에 거점이 많아지면 비용은 증가합니다. 즉, 이 서비스와 비용이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기업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항 빠진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공급망에 대한 거점 지표를 들어가죠. 그래서 앞에 잠깐 언급했듯이 검토 지표에는 서비스와 비용이라는 이 두 개의 지표를 갖다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부르는데, 즉 상충 관계라고 불러요. 상충 관계. 즉 이 서비스를 올리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서비스를 낮추자니 비용은 적게 들지만 오히려 고객 서비스가 낮아지니까 고객 만족도가 낮아져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수익은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 대응 납기 서비스 지표, 얘는 거점 수에 따라서 거점이 많으면 당연히 근거리에 거점이 있다 보니까 빨리 배송이 되겠죠. 비용 지표는 물류 거점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어떤 비용들이 있느냐? 다음 장에 보시면 재고 비용, 고정 투자 비용, 변동 비용, 수송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재고 비용은 물류 거점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그 안에 재고가 있겠죠. 우리가 재고는 뭐 자본의 기회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걔는 우리 자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로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재고들. 그 다음에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재고를 보유하다 보니까 이 재고 비용은 일정하게 증가하게 돼요. 그러다 어느 수준이 되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하지만 너무 수요 변동폭이 커지게 되면 안전재고가 높게 측정이 됨에 따라서 안전재고 비용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얘를 재고 비용이라고 부르고요. 고정 투자 비용과 변동 비용을 보시면, 자, 우리 고정 투자 비용과 변동 비용, 자동차로 예를 들까요? 자동차. 처음에 제가 자동차를 삽니다. 그때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의 비용을 우리가 고정 투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 비용은 뭐냐면 많이 타면 기름값과 타이어, 뭐 와이퍼 이런 소모품이 많이 들겠죠. 많이 타는 사람들은 많이 들겠고 적게 타는 사람은 적게 들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변동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류 거점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고정 비용은 증가하겠고, 거점이 많이 운영이 되면 이런 변동비는 또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수송비는 물류 거점과 생산자, 소비자 사이를 연결하는 수배송비를 갖다가 우리가 관련한 내용을 수송비용이다 라고 부릅니다. 물류 거점수가 증가하면 수송비용이 오히려 처음에는 거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좀 감소해요. 그러다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물류 거점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증가하게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런 비용들도 다 고려해서 얘네들을 다 고려하면 이게 총 비용이 되는 거죠. 이런 총 비용 관점에서 거점을 만들어내야 된다. 서비스와 비용이 적절한 중간 지점을 잘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류 거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물류 거점 운영 방식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